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자료가 새로운 게 보여서 자료를 모으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파산 직전이랍니다. 그 이유는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제재가 지금 먹히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정말 정권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성 지금 직원들에게조차 배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배급이 끊긴 지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북한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 즉 평양 올림픽에 북한이 급거 빠른 속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금 뭐 남북한이 연합을 해서 파격적인 쇼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라는 거죠. 사진은 김정은이 자신의 비자금을 계속해서 털어갖고 건설하던
북한의 어떤 시가지, 새로운 신시가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저렇게 저런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그 도시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남한하고의 어떤 경제 규모의 차이라는 것은 아주 크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북한은 뭐 지금 저런 데다 쏟아 부어야 될 돈을 사실은 자신의 측근들과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권력기관한테 김정은이 선물로 줘야 되는 그러한 돈이거든요. 그러한 통치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통치자금을 지금 김정은이 막 무분별하게 길거리에다 쏟아 부은 거죠. 소위 말해서. 장성택이가 그걸 말리다가 죽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돈, 몇 호실인가요? 그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제발 그랬다가 이 건방진 새끼 총알 맛 좀 보라우 그러고 이제 고사포 포탄을 받고 죽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김정은이 돈을 마구잡이로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미국에서 주도를 해갖고 가하기 시작한 제재안들이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방도 이미 다 끊겼고 평양 시내에 아주 최고의 권력 기관과 권력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한적인 전기 공급과 그것으로 인해서 남방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똥줄이 타서 정은이가 뛰쳐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니까 남한에 있는 종북 떨거지들한테 자식들아 빨리 자리를 만들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야 아니야.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 상황이.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저 44배라는 그 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18년의 차이도 아니에요. 저게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44배. 그런데 남북한의 인구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인구 차이는 불과 2배 차이밖에 안 나요. 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제 규모가 44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돈을 다른 데 사실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데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권층에게만 배급을 한다든가 배려를 하는 뭐 선물 같은 걸로 마음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저 등신 같은 저 철부지 어린애 돼지 새끼가 저 돼지가 돈을 마구잡이로 쓴 거죠. 그걸 말리다가 장성택이가 처형까지 당한 것이고 장성택 같은 사람은 지도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지만 알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 나이 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함이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자건 그런 걸 떠나서 자신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돈의 중요성 같은 거의 인식의 차이는 나이에서 오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나라가 돈이 없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간다라는 거, 굶어 죽어나간다라는 거 장성택이는 봤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때 김정일 밑에서. 그런데 김정은이는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이 새끼는 스위스에 가서 탱자탱자 거리면서 이상한 농구 같은 것에 대한 환상이나 꿈꾸고 그러던 놈이 뭘 알겠습니까? 와서 그냥 조지는 거죠, 돈을. 누구예요, 그거? 데니스 로드만인가? 그거 농구 선수 그런 것들이나 불러들여 갖고 걔 북한에 가서
걔 로드만이 북한에 가서 단순하게 그 김정은이 하고 대화나 하고 요트나 타고 그러다 왔을까요? 로드만도 아마 북한에 가갖고 몰카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그 새끼도 뻔해요. 데니스 로드만 그것도 북한에서 아마 몰래 그 몰카 다 찍어놨을 거야. 그래서 모르지 뭐 어느 쪽 한 구석에 벌써 로드만의 애가 그 크고 있을지. 제가 약간 좀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데니스 로드만 그놈은 북한에서 쫓겨날 때 왜 쫓겨났죠?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에서 쫓겨날 때 완전히 뭐 술에 떡이 돼갖고 술에 떡이 돼서 뭐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대소변을 못 가렸다며요. 호텔 뭐 복도 이런 데다 여러분 희한해요. 진짜 막 그 술에 심하게 이렇게 그 탐닉하시는 분들은 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호텔 그냥 로비 뭐 이런데 막 장소 불문하고 이게 필름이 끊기다 못해 회로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로드만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못 견뎌갖고 데니스 로드만의 그 만행에 못 견뎌갖고 쫓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텔 그냥 그 복도 이런 데다가 큰 거를 막 싸버리는 거예요. 응아를 해버린 거예요. 막 만취를 해갖고 막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었거든요. 만취한 이건 뭐 이거는 일반인도 아니었어요. 진짜 만취한 경찰관이 그 건물 층계에서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그냥 발사를 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제가 그 술에 그 정말 탐닉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로드만이 그래서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서 쫓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약간은 과장이 됐지만 사실에 근접하리라고 봅니다. 그랬고요. 뭐 약간 이야기가 여담 쪽으로 흘렀지만 이걸 갖다가 좀 더 그 이야기를 하면 음, 2015년도에 그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4조 2360원이었답니다. 2015년도에 34조 2360억 원이었는데 남한은 그 당시에 1496조 6천억 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불과 대한민국의 2.3%에 불과한 거지 깽깽이들인 거예요. 완전 거지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2.3%. 거기에 인구는 그래도 인구는 절반 수준인데 남한이 인구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딱 손에 잡히는 거 34조.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똑똑하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한민국 국방부 1년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 지금 여기에 2015년도 그 북한의 그 경제 규모와 거의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국방부 1년 예산이 조금 더 넘죠. 조금 더 넘어요. 조금. 어? 국방부 우리나라 1년 국방부보다도 참 아유 한심한 거죠. 그러한 나라가 나라라고 존속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그 정도 되죠. 예. 정말 그 웃기는
저게 저것도 국가라고 웃기는 국가인 거죠.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정확한 그 규모가 국방 예산이 40조, 2017년도에 책정이 된 게 40조 3,347억 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 예산보다도 적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쏟아붓고, 어? 그랬으니 당연히 후달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제재를 맞다 보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실은 저 돈을 썼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다 꼬라박은 돈을 이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데 지금 돌릴 돈이 전혀 없는 거죠. 북한이 돌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SOS를 남한에 있는 떨거지들한테 쳐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는 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유, 정말 뭐 상대가 안 되는 나라죠. 저거 아니 그 개 그지들이에요. 저거하고 지금 우리가 저런 것들한테 질질질 끌려갖고 이런 병신 같은 평양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도 뺏기고 올림픽 뺏긴 거잖아요. 올림픽도 하이제킹 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모죠. 이건 진짜 그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와, 도대체 야 희한하다. 쟤네들은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지.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서구인들은. 지금 그 김정은이가 돈을 다 써갖고 그 소위 말해서 내탕금이죠. 옛날 왕조 시대로 이야기하면 내탕금이 다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는데 관부들 관리하는데 무척 어렵다는 거죠. 39호실이 맞네. 39호실에서 자금 부족을 지금 걱정하는 소리가 땅이 꺼진답니다.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핵실험 그 하는 동안에 거기서 또 그나마 남아있던 것 중에서 그냥 눈에 보이게 텅텅 사라져버리고 돈이 핵실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요번에 핵실험을 미루고 그 요번에 텀이 길잖아요. 핵실험 전에 핵실험 했던 거하고 아직까지 못한 거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긴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돈이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핵실험에도 차질이 있을 정도고 핵실험에 차질이 있을 정도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보위성 간부라든가 평양에 있는 애들한테도 난방이라든가 이런 그 배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죠. 기정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에 저놈들이 제가 그 표현한 거 딱 맞잖아요. 저 새끼들은 급하니까 잽싸게 그 테이블 위에 와서 앉은 거예요. 식탁 위에 앉은 거예요. 빨리 밥 내놔 그러고. 빨리 밥 내놔 그러고 식탁에 와서 의자 싹 빼갖고 지금 앉은 건데 이제 음식을 분명히 이제 남한에 있는 떨거지들은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강경화 같은 것들이 지금 강경화가 해외에 나가서 그게 외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강경화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서 보이는 행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각으로는 강경화가 지금 외부에 나가서 하는 외교적인 행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요번에 밴쿠버 외무부 장관 회의에 나가서 완전 개망신 당했죠, 강경화. 강경화가 그 밴쿠버 가갖고 또 그 대북에게 북한에게 퍼줄 거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일본의 외교부 장관에게 완전히 개떡이 됐어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딱 그 강경화가 북한에게 앞으로 대화가 잘 되면 돈을 퍼줘야겠다라고 할 때 닥쳐!
입 닥쳐! 아직은 아무런 것도 나온 것이 없어. 시기상조야. 닥쳐! 라고 미국과 일본 애들이 둘이서 싸워버린 거죠. 싸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도 못 꺼내고, 완전히 뭐, 그, 일본 애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따더만요. 물론 그 순간을 사진 기자들은 잘 포착을 했겠지만은, 강경화가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장면이 연출됐었던 것 같아요. 처절한 거죠, 뭐. 아이,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국제적인 고립을 대한민국조차도 국제적인 고립을 무릅쓰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북한에게 퍼주려고, 강경화 사진을 좀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거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가 싫어서 어디다 깊숙이 숨겨놨나봐요. 강경화 사진을.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이다, 북한이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미국으로서 물러설 일도 없는 거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발버둥을 쳐봤자 미국의 행동은 이번 올림픽 이후에는 정말 끝장을 볼 거라는 거. 마지막 순간인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요번에 끝내버리면 앞으로 100년이 편할 텐데. 찾지 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자료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계층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평양의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특별 배급을 받던 간부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대요. 북한에서 있다가 나온 북한의 외화벌이 간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영향이 아주 혹독하답니다. 배급에 의지해서 살던 평양시 애들은 완전히 충격에 떡실신 됐대요. 요즘 애들 말로 떡실신. 그래서 평양시에서 경제제재가 시행되기 전과 달라진 게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배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배급 단위를 공장기업소 정도 단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평양시에 소재한 기업소들도 배급을 공장기업소가 받는데 공장기업소들도 70% 이상 가동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아예, 그러니까 공장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죠. 배급을 받는 거죠. 근데 공장기업소들, 종업원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돌리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아예 종업원들에게 배급도 못 주고 있대요. 그리고 식량 판매소들도 당 사법기관, 군수기관, 과학교육기관, 보건기관 간부들에게만 배급을 주고 있고, 그의 행정하고 사회보장 대상자, 뭐 연장자들 이런 애들한테는 배급을 아예 못 준다라는 거죠. 연로한 사람들, 이러한 대상자들에겐. 그래서 여명거리 아파트 같은 것은 뭐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던 것들이 아예 사실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완전히 개뻥이었고요. 사실상 평양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연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 난방을 보장하기 어렵고, 그리고 여명거리는 식사 보장을 위해서 석유나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갖고
집집마다 가스통을 들여다 놓고 밥을 지어 먹는데, 가스통을 그러니까 집 안에다 갖다 놓고 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판 가스통 있잖아요. 완전히 폭탄 하나씩을 갖다 고층 아파트에서 방구석에다 갖다 놓고 지금 밥을 해 먹거나 그런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안전검사도 없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 하면은, 김정일의 호위 총국 병사들이, 원래 얘네들은 분유,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유가 맞아요. 그 분유를 보급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군인들이 식사 시간 때 우리가 그 지급을 받던 우유를 마시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국제 구호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줬던 분유를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 분유 지원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군인들에게 그것도 우리는 먹지도 않는 그런 분유 같은 거,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그러한 분유 있잖아요. 그러한 분유를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해 갖고 못 먹고 있다라는 거죠. 군인들이 호위총국, 그것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지금 제재를 받고 이것도 전략물자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지금 제재가 아주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 애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게 진짜 뭐냐면, 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 사실 간부들인데, 정말 여지까지 배 두들기고 그 어떠한 제재가 있어도 김정은이한테 충성만 하면은 먹을 거 부럽지 않게 먹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던 그 간부들인데, 돼지 새끼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못 먹고 있다 보니까, 배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아주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폭발하고 터질지 모르는 어떤 화약고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그 일반 애들 있죠.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일반 보통 간부들, 원래 얘네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됐던 계층에서는 아주 고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상황을 아주 고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딱 그거예요. 지금 북한이 망하느냐 남한이 망하느냐, 그거 지금 남한이 먹혀서 이 세상을 하직하느냐, 야 이거 지금 웃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겁니다. 남한이 북한에게 먹혀서 이 세상을 하직하느냐, 북한 체제가 끝나서 북한의 어떤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느냐, 딱 두 가지 경우가 남아있는 건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빙다리 핫바지 같은 것들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빙다리 핫바지 같은 이 인간들이, 문재인 정권이 끼어들어서 지금 북한을 살리겠다라고 또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을 살리려면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어떤 기세라든가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북한을 이번에는 결단코 쓰러뜨려 버리겠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결전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이번에 북한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면 미국의 세기는 끝나는 거죠.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지까지 밝은 날을 구가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밝은 날에 정말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젊은 친구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늘 있었던 것 같죠? 불과 한 1,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불과 1,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말고 정말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이거 불과 진짜 얼마 안 된 겁니다. 그게 다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불 이야기하는데 어, 작년 4분기 이후로 꼬라박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관세 조치 지금 우리 당하고 있고요.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관세를 물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누리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현명한 지도자예요? 일본 어때요, 지금? 일본 뭐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완전히 살아나갔고 일본 경제 뭐 후지산처럼 터지고 있죠. 예? 후지산이 폭발한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서 아베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르고 아베는 뭐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베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베 얼굴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걔 한 2, 30년 더 할 거예요. 어? 완전히 뭐 아베 세상이 돼버렸어요. 트럼프하고 잘 지내는 바람에. 아베가 제일 먼저 수상에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베잖아요. 아베가 가갖고 트럼프 옆에 가갖고 그 전에 트럼프한테 헛소리 했다가 아차 싶어갖고 아베가 그냥 제1바따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베일 거예요 아마. 아베가 트럼프 옆에 가갖고 그동안의 실수 다 만회하고 철저하게 형님 밑에서 형님 응딩이만 믿겠습니다. 이게 뭐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시진핑이 새끼처럼 그 나라에 방문한 기자나 첫 패고 그러는 나라입니까? 다 합리적인 그 틀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러면서 가는 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인데 역사상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과 또 저하고 교류를 하고 제가 또 일부 가르치는 게 있어서 대화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처럼 자비로웠던 제국은 없었다. 응? 미국처럼 자비로웠던 제국이 없었죠. 수탈도 안 하고 뭐 노예로 끌고 가기를 해요. 영토를 집어삼켜서 애들을 두들겨 패기를 해요. 오히려 동맹 맺으면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걸 모르고 진짜 참 보기 겨워서 한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보면 아이고 참 운이라는 것도 참 지지리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제일 운이 없는 게 저는 20대 때도 사실상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20대 때도 사실상 소외를 받았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도 확고부동했었거든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옛날 거 끄집어내서 옛날 거 미천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한 거죠.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진짜 엄청 싸웠어요. 미친 새끼들이라 좋아하지 말라고 저 좋은 거 아니라고. 월드컵 때 막 모였잖아요, 애들. 미친 듯이 그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월드컵 때 저는 저거 파시즘의 전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저 굉장히 안 좋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다가 친구들한테 몰매 맞았죠. 그랬다가 친구들한테 몰매 맞았어요. 그 월드컵 보다 말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대화했던 한 놈은 그 이후로 안 봐요. 그 이후로 안 봐요, 저하고. 그리고 나서 월드컵의 열기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월드컵의 그 열기가 바로 효순이 미선이로 이어진 거예요. 좌빨들이 월드컵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좌빨들이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모인 사람들과 군중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 왜 경악을 금치 못했게요? 제가 한번 문답을 또 해볼까요? 왜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좌빨들이. 응? 좌빨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 아주 간단하죠. 야, 이거 제대로 선동하면은 나라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여기에. 이 딱 보니까 제대로 선동을 하면은 나라도 뒤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그때 가진 거예요. 엄청나게 이슈 하나만 터지면, 뭔가 잘만 건드려주면, 어떤 것이든 감성적인 거 하나만 잘 건드려주면 이거 나라 뒤집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때 좌빨들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또 우리나라가 재수 없는 게, 그때 하필이면 장갑차 사고가 터진 거예요. 효순이 미선이. 효순이 미선이가 그 미군들 장갑차 훈련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딱 갇히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장갑차에 죽으니까 사람이 장갑차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효순이 미선이 안 됐죠, 당연히. 안 됐는데, 이게 선동을 하기에 딱 좋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사실은 원래는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미군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선동이 있었냐면, 효순이 미선이를 미군들이 일부러 치웠다. 일부러 장갑차로, 탱크로 그 아이들을 치워놓고 나서 일부러 앞뒤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진짜 그 당시에 누구야? 아마 제가 그때 그 인간 이름도 알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이 말이야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미군 병사가 일부러 효순이 미선이를 놓고 장갑차로 일부러 왔다 갔다 했다. 그 위를 몇 번을. 이따위 선동이 그 당시 트위터가 있었나? 없었을 거예요. 이따위 선동이 막 인터넷을 타고 온 나라를 휘저어 버렸다고. 그래 버리니까 월드컵 그 당시에 모였던 한번 경험을 했던 젊은 애들이라든가 이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거죠. 길거리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열기로 완전히 우파들의 어떤 선거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든가 합리적인 이성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고, 완전히 덮어버린 거고, 그 덕분으로 노무현이 집권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좌파 강풍 시대였던 거죠. 그 열기를 이용해서 노무현이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그때 얼마나 부추겼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우파 인사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파 인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우파들에게 유리한 말을 했냐고? NO! 전혀 아니죠. 좌파들의 편승을 해서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헛소리들을. 헛소리들을 짓거렸다고. 대표적인 게, 완전히 넋이 빠진 게, 이회창 씨까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회창 씨까지. 이회창 씨까지 그때 장갑차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사태 때 이회창이도 지 발등을 찍는 말을 지가 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들. 이회창 씨 지금 뭐합니까? 지금 나와서 나라 한번 구해보세요. 보수의 원로고 보수의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보수의 원로라는 인간들 지금 여지까지 나라를 갖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도 좌파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서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한마디씩 안 합니까? 나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올림픽이 나라 통째로 날아가서 평양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힘없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여인네한테 말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까는 소리나 해대고, 고건, 이회창, 당신들 정말 이 나라에서 보수 원로에 취급받을 자격 없어요. 당신들 삭제야, 삭제. 보수 원로라는 이름에서 삭제해야 돼, 이 인간들. 아, 갑자기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말이 높아졌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보수라는 인간들 이러면 안 돼요. 지금쯤 저번에 그 외교관들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던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자기들이 지금 무서울 게 뭐 있나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야, 저 진짜 대한민국의 인민군이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빨치산이나 빨갱이들하고 싸워야 될 일이 있다라면 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저도 어떠한 식으로든지 어떠한 무기를 들고서라도 그들과 싸울 겁니다.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왜? 아니, 자유라는 게 없어지는 데서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거기서 수령님 만세 외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죽어야지. 정신이 이미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죽으나 총 들고 싸우다 총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지. 아니, 이러한 무지랭이 백성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뭐하냐고. 일국의 총리니 뭐니 거들먹거리 그러면서 거들먹거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형님 거리면서 거들먹거렸어? 아, 진짜 아주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뭡니까 지금? 우리 트럼프님께서 또 이제 야, 아우야 미안하다. 너네 어쩔 수 없어. 좀 맞아야 돼. 야, 너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떡하니? 내가 좀 너희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칼을 빼들면서 어저께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잖아요. 세이프가드 발동해갖고 관세 폭탄 매겨버리고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빼어드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물론 그 전서부터 분위기를 계속 잡으면서 대한민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인데 꼬라 박았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게 일단 한번 꼬라 박으면요 올라갈 일은 없어요. 올라가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몸부림을 쳐야지만 어떻게 되는 상황인데, 극적인 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이게 잠수를 타다가 나중에 곡선을 또 이제 변곡점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파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급격한 반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꼬라박기 시작해갖고 저 기준선 100 이상이어야지 무조건 되는 건데 100 이상에서 하향 돌파를 해서 100 이하로 떨어진 거죠. 꼬라박았죠. 작년 말서부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미 꼬라박은 게 작년 4분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점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건데, 올 봄 이제 그 날이 풀리고 나고 그때부터는 볼만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에 나타날 때는 완전히 볼만할 거라는 거죠. 젊은 애들 뭐 불만 폭발할 거예요. 거기다가 문재인이가 그렇게 돈을 다 퍼써갖고 이미 대한민국도 예비비가 지금 없어요. 그 국회에서 편성해준 거 다 써버렸어요 벌써. 어떻게 손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돈 다 퍼서 썼는데 배정을 해버렸는데도 이 지랄이야. 이 망조가 들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미국이 다 자료 내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자료 내놔예요. 요번에 미국에서요, 가상통화자금 북한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내가 보니까 딱 그래, 이 자식들아. 너네들 북한에 너네 혹시 가상통화 해갖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미국의 재무부 차관애가 와갖고 이거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보고 요구했다고. 가상통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알아야겠다. 응? 알아야겠다. 야, 내놔. 자료 내놔. 응? 미국에서도 미국에 나가 있는 그 한국은행들 있잖아요. 한국은행들 지소들 거기에다 다 지금 자료 요구했고요. 지금 뭐 비상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가상통화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게 우려해서 한국은행에게 보고를 요구했고요. 지금 그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이 6개 국내은행 뉴욕 지점에 그 가상통화 거래 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했어요. 이 조치는 가상통화가 대북 금융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금융계 및 국내은행 뉴욕 지점은 지금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비트코인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요 부분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아마 제대로 털어버리면 미국에서 제대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라는 그러한 그 명목으로 활성화 시킨다라는 명목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커넥션 제가 커넥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회사라든가 기업들이 그냥 세워지질 않거든요. 이거 큰 이권을 보장하는 그 회사인데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그쪽 부분에 좀 아는 게 있어 갖고 지금 빗썸인가? 빗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빗썸의 운영자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진짜 운영자가 누구냐? 그런 거 갖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뭐 그러한 이야기들도 돌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그런 거래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설 때마다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어떤 법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등 또는 뭐 어떤 신고만 하면 된다는 등 이따위 소리를 해대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는 그 도대체 없는 법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미 끝난 일사부재리까지도 어겨가면서 법 집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믿으라고? 웃기고 자빠지는 얘기죠. 딱 그런 거 딱 생길 때마다 아니 내가 가서 제재하고 싶으면 제재할 수 있잖아요. 가서 못하게 하고 털어버리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냅뒀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가 정권에 실세하고 딜이 있었거나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털린 애들 많죠. 해킹 때문에 해킹으로 모든 게 허술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관리도 허술하고 이 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틈타서 보안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뭐야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봐요. 제가 그 기사는 정확하게 그 꺼내놓지를 않아갖고 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니 제가 봤어요. 지금 뭐 엉망진창이래요. 심지어는 거래소에서 어떤 컴퓨터를 관리하는데 공유기 같은 게 일반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공유기 같은 그러한 수준의 것을 갖다 놓고 그 회사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기사도 나왔고요. 어떤 거래소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허술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싹 훑어먹기 좋잖아요. 누가 훑어먹기 좋죠? 이게 누가 훑어먹기 좋습니까? 이게 해커들이 훑어먹기 좋죠. 해커들이
해커들이 해킹을 해갖고 그걸 싹 훑어먹으면 이 뭐 딱 좋잖아요. 이유가 우리는 해커들한테 해킹돼갖고 망해먹었다. 그러니까 나 그만둘 거야. 근데 막 그만두는데 회사에선 지급해줄 여력이 없는 거지. 여지까지 뭐 법령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털린 비트코인은 그대로 해커 손에 들어가고 털린 국민들만 완전히 복창 터지고 땅바닥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 해커가 누구냐 이거지. 해커가. 그러면 해커가 누구냐 이거지. 해커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딱 훑어먹은 놈들이 누구냐 이거지. 지금 북한 새끼들이 북괴뢰 놈들이 해킹했다라는 소식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비트코인 해킹에 있어서 북한 애들이 했다라고 미국에서 그 많이 소스 흘렸죠. 응? 그럼 뭐야 이거. 야 진짜 짠대가리. 진짜 이런 거 이러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이 지금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요번에 온 그 차관이에요. 미국 재무부 차관 시걸 맨델커. 네,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장난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한민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인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우리 우파들은 잘 알죠. 지금 정말 우리는 우파들은 정보가 과잉이지.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좌파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진짜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서 또 우파 탓하겠지? 지금 모든 게 다 우파 탓이잖아. 이 그지 같은 놈들. 어? 아니 무슨 화재가 난 걸 갖다가 이 그 민주당 누구예요? 아유. 그걸 지금 니네가 어디에다 누구한테 탓을 해? 암튼 다 기록해 놓을 거야. 여러분들도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나라가 압살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믿겠어요.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았을 때. 거기다가 한심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통일부 없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나중에 우리 우파가 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모두들 나서서 요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짜 막대한 이러한 스트레스, 진짜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의 통일부라는 기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통일부 없애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나중에 요구해야 됩니다. 아예 통일부 부서를 해체를 하고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겨야 돼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남한만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갈등만 조성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은 하나같이 분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창구나 열어서 쿵짝쿵짝 그런 거나 해왔던 집단이 통일부잖아요.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훈련에 관련돼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작년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는 얘기야? 김정은의 지령을 갖다가 지금 잽싸게 받아가지고 이 파산 직전에 있는 김정은이가 SOS를 보내니까 명령을 하달하니까 바로 실천하는 건가? 어저께 명령을 하달을 했죠. 어저께 명령을 하달을 하니까 바로 실천하는 건가 지금? 그러는 거야? 정은이가 지시하니까 바로 어저께 지시한 거야. 어저께 북당국 남한과 미국 전쟁 연습을 영원히 중단하라. 바로 김정은의 지시죠. 이건 지시예요. 100%.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기어버리는 거죠. 바로 오늘 나온 답변이 뭡니까? 오늘 나온 답변이 그 통일부에서 한 이야기들이죠. 소위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작년으로 돌아간다. 3월 25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는데 훈련이 재개되기 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견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왜 만들어? 그거 한미연합군사훈련 영원히 정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회담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회담장은 뭐야? 미국과 북한의 종전협정을 맺을 수 있게끔 유도해 가겠다라는 거지. 왜 숨겨? 바로 찔렸지. 바로 핵심을 찔렸지.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통일부가 있나? 대한민국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끝장나겠다는 거야. 한미동맹.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지금 모두에게 알려야 돼요. 좌파 새끼들이고 뭐고 이런 알려서 지금 이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막아질 겁니다. 막아지긴 할 겁니다. 막아질 거예요. 막아지는데 참 우리가 그러면서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미국에서 받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의 실업자가 14만 7천 명. 뭐 사상 최대랍니다. 모든 게 사상 최대야.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 지금. 지금 슈퍼문이 뜬 이후로는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기록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14만 7천 명. 사상 최대. 지난해 실업자 103만. 역대 최대. 청년 실업률 9.9% 최악. 거기에서 오로지 기대고 믿고 비비고 있는 건 공무원 채용. 이건 나라 말아먹는 길이죠. 그리스로 가는 길이죠. 그리스.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해요. 그래서 공무원 지금 준비하는 애들도 눈치 많이 봅니다. 여기서 정말 밑에 글이 뒤통수를 때리죠. 두부를 강타하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많은 장기 백수. 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장기 백수.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왔었던 위기였죠. 위기 잘 극복했었지만 그때보다도 많은 장기 백수. 실업자 비중도 최대. 모든 게 최대입니다. 지금 기록들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슈퍼문. 아까 북한의 지령이 내려오고 여기서 남한의 통일부가 바로 화답을 하고 나니까 북한에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합참에서 성명을 바로 발표를 했죠.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재개가 된다. 라고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가 지키는 건가요? 진짜 이건 대한민국 지금 누가 지키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있나? 어? 평양 이중대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평양 이중대가 있고 그 밑에서 국방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와갖고 대한민국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의료시장 요번에 밀양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밀양 사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밀양 제가 병원 그림 같은 거는 정말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면은 밀양 병원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밀양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 입원 환자가 몇 명이었죠 이번에? 밀양 병원에 입원 환자가 100명 정도 됐었나봐요. 100여 명 정도 되셨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 35분이었었대요. 그러한 보도가 있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간호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은 병원에서 24시간 대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의사분들도 24시간 이렇게 당직을 바꿔가면서 하고,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더 많은 숫자의 분들이 야간 당직을 쓰잖아요. 보통 층당 몇 명씩 계속 쓰잖아요. 큰 병원들은 그 숫자가 층당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3, 4명에서. 그런데 35명 총 인원이, 총 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밥 짓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왜? 의료 집단에게 제대로 주는 건 없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 좌파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번에도 여러 가지 법령을 이렇게 건드려 갖고 의료인들은 또다시 문재인 케어나 이런 것 때문에 밥그릇을 지금 수탈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해요 그거를? 당연히 인원에서 발생하는 거죠. 고용자 숫자에서. 우리나라 병원에는요 병상당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종사하시는 분이 0.9명,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병상당 한 명이 채 안 되는데, 미국은 병상당 종사하시는 분들이 4.82명이에요. 4.82명. 5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몇 배 차이 납니까 이거?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응?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자료도 아니에요. 2003년도 OECD 자료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농업 인구를 제외한 전체 피고용자에서 12.6%가 병원에서 일한답니다. 12.6%.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하고 손본다라면 의료 분야에서 아주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이래서 지금 병원에서 자꾸만 일 터지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일 터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나쁜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번에 대표적으로 좌파 정부에서 만든 문재인 케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아예 시장을, 오히려 의료 시장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청년 실업률은 높다고 개소리나 해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제가 병원을, 주변에 있는 병원을 가봐도 정말 심각해요. 이렇게 그 관리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병원 시설들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 병원 뭐 조명 문제라든가 복도라든가 장비에 있어서의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모습,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옛날이 더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종합병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군사정권 때라든가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이런 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손길이 닿아서 어떤 장비의 어떤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방송이 늦었던 건데, 아휴 참 골 때리더만요. 지금 평창에서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평창에서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지 직원분들이 평창에서 일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처럼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식단이 이렇답니다. 여러분, 저게 밥입니까? 저게 밥이에요. 저게. 저는요 저거 먹으면요 30분도 못 견뎌요. 저거 먹으면 30분도 못 견뎌요. 저 30분도 못 견뎌요. 30분은 20분도 못 견뎌요. 아니 10분도 못 견딜 것 같아. 허기져갖고 저 쓰러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저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난리 났대요. 군대밥이 더 좋다. 이게 교도소밥도 아니고, 교도소밥이 제가 장담하건대요. 교도소밥이 저거보다 낫습니다. 교도소밥이 차라리 저거보다 나아요. 밥에 그냥 우리 주식인 밥에 국 같은 것도 뭐 잘 나와요. 근대국이나 뭐 이런 거. 야, 진짜.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왜 쥐어짜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쥐어짜는 건 뭐지? 왜 이렇게 뻔히 욕먹을 텐데, 응? 뻔히 욕먹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주지? 그 돈은 또 거기서 절약하는 돈은 어디로 가지? 아유,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응?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 저 돈 저기서 절약하는, 저렇게 쥐어짜서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정말 요번 그 평양 올림픽 끝판입니다.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러한 케이스의 올림픽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보십시오. 식단을 한번 보십시오. 야, 이게 뭐 가지가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살면서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90년도에 제대를 해서 저 일부러 90년도에 제대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고생 한번 해보겠다고 소위 노가다를 뛰었었거든요. 노가다 뛰어서 서울 서초구 있죠. 서초 그때 사무실 빌딩들 많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빌딩 막 올라갈 때요. 진짜 막
가파르게 빌딩 막 짓고 그럴 때 건설 경기 한참 있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전문 용어로 핫3라는 걸 했었거든요. 핫3를 진짜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야, 살면서 전 그런 경험도 처음 해봤고요. 정말 서초구에 있는 빌딩들 제 손 거친 빌딩 많습니다. 제가 그 서초구 빌딩들 다 한 번씩 어루만져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식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식단입니다, 저거. 정말 대한민국 평양 올림픽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평양 올림픽 와 화려하게 갑니다. 거기에 맞게 가네요. 어? 북한 수준엔 저거 과하잖아. 북한 수준엔 과하잖아요. 북한 수준에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북한 수준엔 과한 거지. 예, 굽는데 진짜 올림픽을 위해서 다 쥐어 짜는데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이 씁쓸한 이러한 그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도 이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애를 써봤는데 이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가 싫어서 어디다 깊숙이 숨겨놨나봐요. 강경화 사진을.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이다, 그 북한이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미국으로서 물러설 일도 없는 거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발버둥을 쳐봤자 미국의 행동은 요번 올림픽 이후에는 정말 끝장을 볼 거라는 거. 마지막 순간인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응? 요번에 끝내버리면 앞으로 100년이 편할 텐데. 찾지 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그 중요한 거 하나 자료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계층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평양의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특별 배급을 받던 간부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대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있다가 나온 북한의 외화벌이 간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영향이 아주 혹독하답니다. 배급에 의지해서 살던 평양시 애들은 완전히 충격에 떡실신 됐대요. 요즘 애들 말로 떡실신. 그래서 평양시에서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전과 달라진 게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배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배급 단위를 공장기업소 정도 단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평양시에 소재한 기업소들도 그 배급을 공장기업소가 받는데 공장기업소들도 70% 이상 가동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아예, 그러니까 공장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죠. 배급을 받는 거죠. 근데 공장기업소들 종업원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돌리지 못하는 공장기업소들은 아예 종업원들에게 배급도 못 주고 있대요. 그리고 식량 판매소들도 당 사법기관, 군수기관, 과학교육기관, 보건기관 간부들에게만 배급을 주고 있고, 그의 행정하고 사회보장 대상자, 뭐 연장자들 이런 애들한테는 배급을 아예 못 준다라는 거죠. 연로한 사람들, 이러한 대상자들에겐. 그래서 여명거리 아파트 같은 것은 뭐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던 것들이 아예 사실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완전히 개뻥이었고요. 사실상 평양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연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 난방을 보장하기 어렵고, 그리고 여명거리는 식사 보장을 위해서 석유나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갖고 집집마다 가스통을 들여다 놓고 밥을 지어 먹는데, 가스통을 그러니까 집 안에다 갖다 놓고 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판 가스통 있잖아요. 완전히 폭탄 하나씩을 갖다 고층 아파트에서 방구석에다 갖다 놓고 지금 밥을 해 먹거나 그런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안전검사도 없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 하면은 김정일의 호위 총국 병사들이, 원래 얘네들은 분유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유가 맞아요. 그 분유를 보급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군인들이 식사 시간 때 우리가 지급을 받던 우유를 마시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국제 구호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줬던 분유를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 분유 지원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군인들에게 그것도 우리는 먹지도 않는 그런 분유 같은 거,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으로부터 어,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분유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데니스 로드만 그놈은 북한에서 쫓겨날 때 왜 쫓겨났죠?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에서 쫓겨날 때 완전히 뭐 술에 떡이 돼갖고 술에 떡이 돼서 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대소변을 못 가렸다며요. 호텔 뭐 복도 이런 데다 여러분 희한해요. 진짜 막 술에 심하게 이렇게 탐닉하시는 분들은 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호텔 그냥 로비 뭐 이런데 막 장소 불문하고 이게 필름이 끊기다 못해 회로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로드만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못 견뎌갖고 데니스 로드만의 그 만행에 못 견뎌갖고 쫓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텔 그냥 그 복도 이런 데다가 큰 거를 막 싸버리는 거예요. 응아를 해버린 거예요. 막 만취를 해갖고 막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었거든요. 만취한 이거는 일반인도 아니었어요. 진짜 만취한 경찰관이 그 건물 층계에서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그냥 발사를 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제가 그 술에 정말 탐닉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로드만이 그래서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서 쫓아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약간은 과장이 됐지만 사실에 근접하리라고 봅니다. 그랬고요. 뭐 약간 이야기가 여담 쪽으로 흘렀지만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2015년도에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4조 2360원이었답니다. 2015년도에 34조 2360억 원이었는데 남한은 그 당시에 1496조 6천억 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불과 대한민국의 2.3%에 불과한 거지 깽깽이들인 거예요. 완전 거지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2.3%. 거기에 그래도 인구는 절반 수준인데 남한이 인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딱 손에 잡히는 거 34조.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똑똑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한민국 국방부 1년 국방부 예산이 지금 여기에 2015년도 북한의 경제 규모와 거의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국방부 1년 예산이 조금 더 넘죠. 조금 더 넘어요. 조금. 우리나라 1년 국방부보다도 참 한심한 거죠. 그러한 나라라고 존속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그 정도 되죠. 예. 정말 웃기는 저게 저것도 국가라고 웃기는 국가인 거죠.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정확한 규모가 국방 예산이 40조 2017년도에 책정이 된 게
40조 3,347억 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 예산보다도 적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쏟아붓고, 어? 그랬으니 당연히 후달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제재를 맞다 보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실은 저 돈을 썼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다 꼬라박은 돈을 이 위급한 상황에 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자료가 새로운 게 보여서 자료를 모으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파산 직전이랍니다. 그 이유는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제재가 지금 먹히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정말 정권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성 지금 직원들에게조차 배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배급이 끊긴 지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북한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 즉 평양 올림픽에 북한이 급거 빠른 속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금 뭐 남북한이 연합을 해서 파격적인 쇼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라는 거죠. 사진은 김정은이 자신의 비자금을 계속해서 털어갖고 건설하던 북한의 어떤 시가지, 새로운 신시가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저렇게 저런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그 도시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돌릴 돈이 전혀 없는 거죠. 북한이 돌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SOS를 남한에 있는 떨거지들한테 쳐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는 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유, 정말 뭐 상대가 안 되는 나라죠. 저거 아니 개 그지들이에요. 저거하고 지금 우리가 저런 것들한테 질질질 끌려갖고 이런 병신 같은 평양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도 뺏기고 올림픽 뺏긴 거잖아요. 올림픽도 하이제킹 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모죠. 이건 진짜 그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와, 도대체 야 희한하다. 쟤네들은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지.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서구인들은. 지금 그 김정은이가 돈을 다 써갖고 그 소위 말해서 내탕금이죠. 옛날 왕조 시대로 이야기하면 내탕금이 다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는데 관부들 관리하는데 무척 어렵다는 거죠. 39호실이 맞네. 39호실에서 자금 부족을 지금 걱정하는 소리가 땅이 꺼진답니다.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핵실험 그 하는 동안에 거기서 또 그나마 남아있던 것 중에서 그냥 눈에 보이게 텅텅 사라져 버리고 돈이 핵실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요번에 핵실험을 미루고 그 요번에 텀이 길잖아요. 핵실험 전에 핵실험 했던 거하고 아직까지 못한 거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긴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돈이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핵실험에도 차질이 있을 정도고 핵실험에 차질이 있을 정도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보위성 간부라든가 평양에 있는 애들한테도 난방이라든가 이런 그 배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죠. 기정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에 저놈들이 제가 그 표현한 거 딱 맞잖아요. 저 새끼들은 급하니까 잽싸게 그 테이블 위에 와서 앉은 거예요. 식탁 위에 앉은 거예요. 빨리 밥 내놔 그러고. 빨리 밥 내놔 그러고 식탁에 와서 의자 싹 빼갖고 지금 앉은 건데 이제 음식을 분명히 이제 남한에 있는 떨거지들은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강경화 같은 것들이 지금 강경화가 해외에 나가서 그게 외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강경화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서 보이는 행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각으로는 강경화가 지금 외부에 나가서 하는 외교적인 행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요번에 밴쿠버 외무부 장관 회의에 나가서 완전 개망신당했죠. 강경화가 그 밴쿠버 가갖고 또 그 대북에게 북한에게 퍼줄 거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일본의 외교부 장관에게 완전히 개떡이 됐어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딱 그 강경화가 북한에게 앞으로 대화가 잘 되면 돈을 퍼줘야겠다라고 할 때 닥쳐!
입 닥쳐! 아직은 아무런 것도 나온 것이 없어. 시기상조야. 닥쳐! 라고 미국과 일본 애들이 둘이서 싸워버린 거죠. 싸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도 못 꺼내고, 완전히 뭐, 그, 일본 애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따더만요. 물론 그 순간을 사진 기자들은 잘 포착을 했겠지만은, 강경화가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장면이 연출됐었던 것 같아요. 처절한 거죠. 뭐, 아이,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국제적인 고립을 대한민국조차도 국제적인 고립을 무릅쓰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북한에게 퍼주려고, 강경화 사진을 좀 찾으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남한하고의 어떤 경제 규모의 차이라는 것은 아주 크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북한은 뭐, 지금 저런 데다 쏟아 부어야 될 돈을 사실은 자신의 측근들과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권력기관한테 김정은이 선물로 줘야 되는 그러한 돈이거든요. 그러한 통치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통치자금을 지금 김정은이 막 무분별하게 길거리에다 쏟아 부은 거죠. 소위 말해서. 장성택이가 그걸 말리다가 죽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돈, 몇 호실인가요? 그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제발 그랬다가 이 건방진 새끼 총알 맛 좀 보라우 그러고 이제 고사포 포탄을 받고 죽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김정은이 돈을 마구잡이로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미국에서 주도를 해갖고 가하기 시작한 제재안들이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방도 이미 다 끊겼고 평양 시내에 아주 최고의 권력 기관과 권력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한적인 전기 공급과 그것으로 인해서 남방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똥줄이 타서 정은이가 뛰쳐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니까 남한에 있는 종북 떨거지들한테 자식들아 빨리 자리를 만들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야 아니야.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 상황이.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저 44배라는 그 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18년의 차이도 아니에요. 저게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44배. 그런데 남북한의 인구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인구 차이는 불과 2배 차이밖에 안 나요. 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제 규모가 44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돈을 다른 데 사실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들 먹고 잘 사는 데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권층에게만 배급을 한다든가 배려를 하는 뭐 선물 같은 걸로 마음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저 등신 같은 저 철부지 어린애 돼지 새끼가 저 돼지가 돈을 마구잡이로 쓴 거죠. 그걸 말리다가 장성택이가 처형까지 당한 것이고 장성택 같은 사람은 지도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지만 알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 나이 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함이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자건 그런 걸 떠나서 자신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돈의 중요성 같은 거의 인식의 차이는 그 나이에서 오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나라가 돈이 없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간다라는 거, 굶어 죽어나간다라는 거. 장성택이는 봤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때. 김정일이 밑에서. 그런데 김정은이는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이 새끼는 그 스위스에 가서 탱자탱자 거리면서 이상한 농구 같은 것에 대한 환상이나 꿈꾸고 그러던 놈이 뭘 알겠습니까? 와서 그냥 조지는 거죠, 돈을. 그 누구예요, 그거? 데니스 로드만인가? 그거 저기 뭐야, 농구 선수. 그런 것들이나 불러들여 갖고 걔 북한에 가서 걔 로드만이 북한에 가서 단순하게 그 김정은이 하고 대화나 하고 요트나 타고 그러다 왔을까요? 로드만도 아마 북한에 가갖고 몰카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그 새끼도 뻔해요. 데니스 로드만 그것도 북한에서 아마 몰래 그 몰카 다 찍어놨을 거야. 그래서 모르지 뭐 어느 쪽 한 구석에 벌써 로드만의 애가 그 크고 있을지. 제가